봅시다. 자, 오늘은 수2에서 했었던 조임 정리 아니면 샌드위치 정리 이거랑 비슷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수열 AN 그 다음에 BN 그 다음에 CN이 있다고 했을 때 대소관계가 AN 그 다음 BN 그 다음에 CN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양변의 모든 변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를 씌웠어. 그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땐 cn.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an과 bn과 cn이 같을 수가 없다고 부등식에서 등호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리미트를 씌우게 되면 등호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수열 한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떠한 점근선을 가지는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좌표 평면에 선을 그을 수는 없잖아. 수열이란 건 함수랑 달라서 n에다가는 자연수만 넣을 수 있다. 이런 거죠. y는 an이 1 플러스 n분의 1 이란 게 있을 때 n에 1을 넣으면 한 이쯤 이렇게 찍힐 거고 n에 2를 넣으면 이쯤 그리고 1쯤 2쯤 이렇게 따다닥 찍힌다 합시다. 이런 식으로 점이 딱 찍힌다고 하자. 그 다음 bn이라는 것은 1 빼기 n분의 1이다 라고 할까요? 그러면 1을 넣었을 땐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땐 한 이쯤 그럼 이쯤 이렇게 찍힌다는 거야. 맞나? 그러면 실제로 an과 bn의 대소관계는 얘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이죠. 무조건 an이 bn보단 크게 됩니다.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극한을 둘 다 씌우게 되면요. 이 수열도 여기 위에 그려진 수열도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여기 이 점근선 y는 1이라는 곳에 땡땡땡땡땡땡땡 가까워지게 되고 bn도 마찬가지로 땡땡땡땡땡땡 1에 가까워지는 값을 가진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부등호를 쓰면 틀린다는 거겠지. 그래서 등호가 붙을 수도 있겠다. 극한을 씌우게 되면 원래는 같을 수 없는 값들이라고 하더라도 극한은 우리는 수 개념이 아니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그런 극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좀 이어서 얘가 만약에 알파라는 값을 가졌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또 알파라는 값을 가졌다. 그러면 조임 정리에 의해서 이 값도 무조건 뭐를 가질 것이다? 알파를 가질 것이다. 수2에서 했었던 내용이다라는 거죠. 한 개만 짚고 넘어갑시다. 방금 한 거는 이제 보통 그렇게 푼다는 거지. 부등식으로 수열이 표현되었을 때 양변의 극한을 씌워서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조임 정리를 쓴다라는 건데 기억 니은 딕에서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찾는 문제를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알파로 수렴하게 되고 얘가 만약 베타로 수렴하게 된다고 합시다.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자.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 리미트 bn이란 놈은 어떠한 수렴값 알파랑 어떠한 수렴값 베타 사이에 끼어 있어. 그럼 얘도 무조건 수렴을 할 것인가? 그거는 모른다라는 거야. an이 알파라는 값을 가졌고 cn이 베타라는 극한 값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bn은 한 값에 수렴하지 않을 수는 있죠. 얘가 엄청 커지거나 얘 값이 엄청 작아지거나 그러진 못하겠지만 알파랑 베타 사이엔 있겠지만 하나의 값을 수렴하지 않고 진동형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변의 양쪽이 알파랑 베타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이 값은 수렴하지 못한다.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좀 쉬울 것이다. 좀 익숙할 것이다. 여기 얘가 한 개 나와 있는데 얘를 한번 보면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돼 있어. an이 어떤 거다라는 등식이 아니라 어떤 거 사이에 있다라는 부등식으로 표현돼 있으면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실제로 리미트 an을 물어봤으니까 지금 an의 부등식을 이용한 요구에서 양변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한다를 씌워주면 이 값은 5로 수렴할 거고 얘 값도 5로 수렴하니까 확실하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은 5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됐지? 좋아요. 문제 봅시다. 지금 여기 이거
사이에 요렇게 끼어 들어가 있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질문사항이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가운데 이 모양을 an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n제곱 플러스 1을 나눠야 되는데 항상 문자를 나눌 땐 조심해야 되겠죠. 문자를 막 나누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는 더더욱도 안 되죠. 왜 문자로 막 나누지 말라고 하냐면 0으로 나누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자가 0이 될 수 있는 거면 절대로 막 나누면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는 왜 그냥 막 더 나누면 안 되냐면 그 나누고자 하는 그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자를 나눌 때 부등식에서 문자를 나눌 땐 더 조심하자라는 거. 그러면 난 여기 이 식에서 이 부등식에서 n제곱 플러스 1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 값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즉 실수 n이죠. 실수 n에 대해서 n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만약 실수 n이다라고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자연수 n이다라고 하면 n제곱 무조건 0보단 크겠죠. 근데 거기다가 1까지 더해졌네. 그러면 n제곱 플러스 1은 0보단 무조건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0이 될 수 없는 것과 무조건 양수다라는 개념 가지고 이제는 n제곱 플러스 1을 막 나눠도 상관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n제곱 플러스 1을 양변 나누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9n제곱 그 다음 부도 방향 바뀔 일이 없지. 이렇게 n제곱 플러스 1분의 이건데 이걸 전개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찾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양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를 씌우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n제곱 플러스 1분의 9n제곱 그 다음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9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인데 쌤이 뭘 잘못 썼어? 등호를 붙이지 않았죠? 등호를 붙이지 않으면 틀린다. 서술형 같은 데서 틀린다. 리미트를 씌우게 되면 등호가 원래는 없었다가도 리미트 개념을 끌고 와 등호를 붙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값을 계산해 보니 얘는 9의 값을 가질 것이고 얘도 계산해 보니 9의 값을 가진다더라. 그러면 9와 9 값의 사이에 있는 이 놈은 무조건 9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샌드위치 정리, 조임 정리를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됐나?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이 문제는 이제 수열 파트인 만큼 좀 이제 수투랑은 다른 형태가 주어질 것인데요. 지금은 이 단원에 쏘임 정리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게끔 단원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전에서 갑자기 이 문제가 뜬금없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당황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야. 분명 문제에서 부등식으로 위에 것처럼 an이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닌데 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고민이 될 거란 말이야. 요 밑에 확인 체크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삼각함수의 특징을 끌고 오면 이 사인 그다음 이 자리는 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각의 범위가 만약에 뭐가 다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인 값 자체는 무조건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즉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각이 어떻게든 더럽더라도 n 세타가 들어갔다, 아니면 분수꼴이 들어갔다, 여기 각이 분수꼴로 들어갔다라고 해도 이 결론적으로 사인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자명하다, 무조건 맞는 말이다 라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다. 됐니? 근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값의 극한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의 극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 n제곱 플러스 1을 나눠줘야 된다.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문자를 나눠도 된다는 건 되는 이유는 n제곱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누자잉.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일반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일반항의 모양이 나왔어. 그럼 이젠 마지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를 씌워줘야겠죠. 여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를, 그 다음 여기서도
여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니까 씌우면 당연히 등호가 등호 붙어 있는 거에선 뭐 이제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되는 거고, 이 왼쪽을 계산해 보면 분모는 졸라 커지는데 분자는 가만히 있다. 그러면 분모만 계속 커지는 형태니까 0에 가까워질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만 계속 커지는 형태니까 얘도 0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면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 값도 0에 가까워질 것이니 이 답은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익숙한 단원입니다. 수투를 배우고 왔으면 익숙한 단원인데, 그래도 이런 이제 수열의 특징을 가지고 또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